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육교사 이명주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형성 평가 전 시간에 형성 평가 자료들 작성들 잘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들 찾아보면서 그렇게 작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 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팝스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팝스는 학생들의 건강 체력, 우리 배웠죠, 그죠? 건강 체력과 비만, 그리고 선택적으로 심폐지구력 정밀 평가와 심리 검사인 자기 신체 평가, 그다음에 자세 평가가 같이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관계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체 활동 처방,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또 부족하고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신체 활동 처방이 주어지는 종합 평가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팝스를 하고 나면 저희 학교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결과를 입력하고 나면은 그 여러분들의 팝스 결과지가 따로 나옵니다. 양면으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등급, 수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뭐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신체 평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팝스 측정을 하고 나면 선생님도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뭐그 해석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등급, 5등급, 우리 전체 종합 등급이 4, 5등급 이상이 이하가 되면은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저희 학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팝스 기준은 3등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3등급 이상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 5등급이 나오거나 체력이 좀 낮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재측정 또는 수시 측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록을 계속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향상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등급을 다 3등급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일단 이 팝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의 어떤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건강 체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앞 시간에 건강 체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을 측정합니다. 이 측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윗몸 일으키기의 방식과 비슷한데요. 이거 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3초마다 울리는 신호음에 맞춰서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시자 지금 하는 사람이죠. 손끝이 측정자의 손끝에 닿아야 되고요. 동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실패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두 번째 동작을 두 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측정을 종료합니다. 기록에 따른 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등급인데 이 5, 4, 3, 2, 1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숫자는 등급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횟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 35회 이상을 해야 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3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 평가 두 번째인데요. 팔굽혀펴기입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팔굽혀펴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팔을 굽혔을 때 가슴과 팔 굽혀펴기 대 있거든요. 30cm 높이가 있는 그 대, 팔굽혀펴기 대를 이제 대에 올라서서 하는 건데 그 1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팔을 굽혔을 때 가슴과 지면, 여학생은 이 땅바닥에 합니다. 지면 사이의 거리가 15cm 이하, 팔꿈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 기준은 있죠,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근력 및 근지구력 측정을 악력 검사로 합니다. 악력 검사는 악력계를 손으로 움켜 잡는 소나기의 힘을 측정해서 오른쪽 왼쪽 각각 두 번씩 측정하거든요. 그 중에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3등급 이상이 나오려면 35.5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 23 이상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악력 검사에서 3등급 이상의 그 등급을 받게 되겠죠, 그죠? 예. 네, 다음 두 번째 유연성 측정입니다. 유연성 측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흔히 좌전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바닥을 측정기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무릎을 핀 상태에서, 그렇죠? 허리와 목을 숙여서 팔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이 측정기에 이제 그 자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팔을 쭉 내밀어서 앞으로 나가서 버티는 겁니다. 흔히 뭐 5초 정도 버티라고 하는데 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면 그 기록이 딱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4cm 이상,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유연성 측정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기록이 조금 더 이제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그거는 어떤 여학생들 남자 여자의 어떤 신체 구성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유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종합 유연성 검사는 양쪽으로 두 번 CC합니다. 양쪽 두 번 CC해서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0점으로 기록해서 총 네 가지를 이제 측정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양팔을 위아래로 해서 맞잡는다. 예. 맞잡게 되면은 1점, 안 되면은 0점.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0점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팔을 벌리고 상체를 옆으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왼발 뒤쪽에 숫자 카드를 두고요. 이 숫자 카드를 읽을 수 있으면은 성공이죠, 그죠? 1점. 못 읽으면은 0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손을 반대쪽 머리 위에 얹은 다음에 몸을 기울여서 손이 오금 부위에 닿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0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리 하나를 구부리고 반대 다리는 핀 상태에서 손을 포개서 손끝이 핀 다리 발끝에 닿아서 3초 이상 유지하면은 성공해서 1점, 실패하면 0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른쪽 왼쪽 다 하겠죠, 그죠? 양쪽을 다 해서 총 4번이 다 8번 다 되면 8점. 예. 안 되면은 이제 하나씩 실패하는 거에 따라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자전거를 측정해서 여러분들 체력 평가에 활용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심폐지구력 측정입니다. 심폐지구력 측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오래 달리기, 걷기입니다. 남학생은 1600m, 여학생은 1200m를 실시하고요. 달리기 또는 걷기가 허용되고 측정자는 통과 순서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기록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육상 트랙, 정식 규격 트랙이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흔히 이제 올림픽이나 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정식 육상 트랙은 400m입니다. 400m. 400m니까 남학생은 이 400m를 4바퀴 도는 것이고요. 여학생은 3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기록을 보면은 남녀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3등급 이상이 나오려면 5분 51초 안에 들어오면 되겠네요. 5분 51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5분 17초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죠. 예, 3등급 이상의 기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심폐지구력 측정 두 번째 방법, 왕복오래 달리기입니다. 예, 우리 학교는 왕복오래 달리기를 하거든요. 20m. 신호음에 맞춰서 실시하고요. 다음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지점까지 20m 선을 완전히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이 신호음은 실제로 이제 우리 뭐 사이트에 보면 다 있습니다. 뭐 네이버 초록창이나 뭐 너튜브 이런 데 보면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왕복 달리기 음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가까운 이제 운동장이나 또는 공터에 나가서 20m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 한 걸음걸이를 한 20걸음에서 한 20, 한 두세 걸음 걸으면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 측정한 다음에 이제 음원을 켜두고 내가 몇 회까지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측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2회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면 한 번 가면은 1회, 다시 돌아오면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횟수가 측정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3등급 이상이 42회 이상,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25회 이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준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심폐지구력 측정할 때 스택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자 위에 자꾸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기계도 있어야 되고 해서 요즘 잘 활용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예, 뭐 왕복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왕복 달리기는 실내에서 할 수 있고 일단 그다음에 거리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왕복 오래 달리기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예. 다음 네 번째 순발력 측정입니다. 순발력 측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5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왜 순발력 측정이 건강 체력 평가에 들어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웠잖아요. 건강 체력 평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는데 사실 순발력은 운동 체력에 들어가는 요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 체력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체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순발력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발력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50m 달리기를 합니다.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해서 50m 거리를 전력으로 달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8초 10 안에 들어오면 3등급 이상,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초 50 안에 들어오면은 3등급 이상의 여러분들 평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제자리에서 발을 굴러서 앞으로 뛰어나가서 이제 출발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여러분들 발이 닿겠죠, 그죠? 다음에 뒤꿈치에 닿은 그 거리까지 측정해가지고 나타내는 건데요. 일단 기구는 장비는 학교에 있습니다. 장비는 학교에 있는데 우리는 50m 달리기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신체 조성인데요. 신체 조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쉽게 얘기하면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측정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체지방 지수, BMI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체지방 지수 BMI로 측정할 건데요. 사실 계산이 간단합니다. 체질량 지수 측정기를 사용해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체지방 지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체중 나누기 키 곱하기 키 거기에 또 곱하기 0.001을 계산하면 여러분들의 이 체지방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쭉 퍼센테이지 나오면은 그죠? 말랐는지 체지방이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경도 비만인지 고도 비만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여학생들별 남학생 여학생별로 일단 그 지수는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참고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자기 체중을 알고 키도 알고 하면은 한번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지방률인데요. 체지방률은 공복 상태로 몸에서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한 몸에 있는 시계 목걸이 귀걸이 이런 반지 이런 거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체지방 측정기에 올라가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측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죠. 우리 헬스장이나 또 개인 PT샵을 가면은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맨발로 올라가고 이 손으로 이제 기계를 잡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죠? 나이를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체성분을 분석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 멘트가 나오면서 한 2, 3분 정도 있으면은 자기 기록이 쫙 나오거든요. 우리 흔히 그걸 인바디라고 하잖아요. 인바디라고 하는데 이 인바디라고 하는 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인바디는 사실은 원래 상호명입니다. 상호명. 인바디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인바디는 업체가 있는데 이 상호명인데 이게 이제 워낙 업계에서 이제 보통 명사처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그대로 인바디라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인바디라는 이름은 인바디라는 기업 옛날 이름으로는 바이오스페이스라고 하네요. 인바디라는 기업의 체성분 분석 제품 브랜드가 인바디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이 업체에서 내놓은 어떤 제품의 이름이 인바디거든요. 인바디. 그래서 이제 이 인바디가 체성분 분석 검사를 통칭하는
보통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워낙 이게 인바디 기계가 이제 쫙 퍼지니까 그냥 이게 인바디 해서 이제 그냥 인바디라고 부르는 건데요. 실제로는 체성분 분석 검사 기계 또는 체성분 분석 검사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해당 업체는 놀랍네요. 한국 업체네요. 한국 업체.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업체로서 세계 시장 전문가용 체성분 분석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예. 어떤 기업명은 이제 다른데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 실제로는 브랜드가 훨씬 유명해지면서 이름을 회사 이름 자체를 아예 인바디로 바꿨습니다. 인바디로. 예.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원래 상표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워낙 이제 이게 보통 명사처럼 쓰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바디 측정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예, 여러분들 일단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체력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아까 얘기했던 심리검사 중에 하나인 자기 신체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학생 체력평가에 올려놓은 거에 보면 필수평가가 있고 선택평가가 있거든요. 그죠? 이 선택평가에 자기 신체평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필수평가에는 여러분들 이제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팝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원래 정상적으로 3월달에 계약을 하면은 4월, 5월 안에 4월 말, 5월 초 안에 여러분들의 이 체력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 체력 평가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4월이 다 끝나가고 5월을 맞이하는 시기니까 등교 계약이 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팝스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엊그제부터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외부의 체육시설에서는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충분히 방역이 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나가서 운동을 하고 어떤 팝스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